1년 동안 통섭 연구를 진행한 송준호입니다. 제 통섭 연구 주제는 GPS 수신기와 인베디드 보드를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현재 위치를 추정하고 시각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이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인풋으로는 인공위성에서 오는 위성 신호들을 받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파싱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파싱 과정을 거친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현재 위치 계산하는 것까지 해서 결국엔 ECEF 좌표로 현재 위치를 출력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GPS 위성이랑 신호, 수신기 모두 GPS 시스템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요. 먼저 하드웨어 세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인공위성 신호를 받아주는 역할을 하는 안테나가 있습니다. 안테나에서는 인공위성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바뀐 전기 신호는 GPS 수신기가 받아서 UBX 프로토콜 형태의 데이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UBX 프로토콜 형태의 데이터는 인베디드 보드로 넘어가서 파싱, 앞서 말씀드린 파싱, 컬렉션, 포지셔닝, 현재 위치 계산까지 이루어지게 되고, 현재 위치가 계산되면 이제 노트북으로 옮겨서 시각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이 두 가지는 제가 실제로 실험에 사용했던 수신기와 라즈베리 파이 인베디드 보드이고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안테나에서 전기 신호로 바꿔주고, 전기 신호를 GPS 수신기에서는 UBS 프로토콜 형태의 데이터로 만들어주게 되는데, GPS 수신기가 만들어준 데이터는 로우 데이터 형식으로 저희가 사람이 보더라도 알아볼 수 있는 형식의 데이터가 아니고, 실제로 뭐 치기 계산이나 알고리즘 적용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로우 데이터를 유의미한 값으로 데이터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을 데이터 파싱이라고 하고요.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UBX 프로토콜 스트럭처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값으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PyUBX2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파싱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이제 파싱이 된 데이터는 데이터 컬렉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제 치기를 위해서 제가 수집해보자 했던 데이터는 이 두 가지 데이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옵저베이션 데이터와 두 번째 내비게이션 메시지 데이터입니다. 첫 번째 옵저베이션 데이터는 수신기와 위성 사이의 정보를 나타내는 데이터로 캐리어 투 노이즈 레시오, 수도 렌지, 캐리어 페이즈, 도플러 시프트 등의 데이터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1초마다 수신되는 UBX, RXM, ROX 클래스를 파싱하면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비게이션 메시지 데이터의 경우에는 수신기와는 관련 없이 GPS 위성이 전송하는 정보로 위성 자체의 위치, 시간, 궤도 데이터 등을 포함한 값들을 포함이 되어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UBX, RXM, SF, RBX 클래스를 파싱을 하면 얻을 수 있는데, 위에 옵저베이션 데이터와는 달리 파싱 단계만을 거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파싱 단계를 거치면 16진수로 구성된 GPS 데이터 서브 프레임을 얻을 수가 있어서 추가적인 디코딩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디코딩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GPS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GPS 데이터는 이제 TLM, HOW, 그리고 FMS, 궤도 정보, 알마닉, 그리고 그 위성의 시간 정보 등을 포함한 데이터가 GPS 데이터인데, 전체 총 1500비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전송하지 못하고 5개의 서브 프레임으로 나눠서 하나당 6초마다 하나의 서브 프레임을 전송을 해줘서 전체 총 30초가 소요가 되게 되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SF, RBX 클래스를 파싱을 하게 되면 이 5개의 서브 프레임 중에 하나의 서브 프레임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16진수 형태로. 그래서 16진수 형태의 데이터를 2진수로 변환하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이제 각 서브 프레임마다 각 비트 위치에 어떤 값들이 저장되어 있는지 다 정해져 있어서 그것을 참고해서 추출을 하게 되면 실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실험에 사용할 수 있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전체적인 데이터 처리 과정은 UBX, RXM, SF, RBX 클래스를 수신을 하면 파싱을 하고 이진수로 바꿔준 다음에 각 자리에 맞게, 서브 프레임과 각 자리에 맞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값들을 뽑아내게 되고, 그 다음에 SVID, 서브 프레임 ID, TOW 값으로 구분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브 프레임 앞서 말씀드린 대로 5개의 서브 프레임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서브 프레임 1부터 5까지 다 이제 수집이 되게 되면 이제 1500비트 전체적인 GPS 데이터를 온전하게 얻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그다음에 TOW는 이제 시간과 관련된 값인데 특정 값을 넘어가게 되면 너무 오래된 데이터라서 사용을 하지 않고 초기화를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내비게이션 메시지 데이터와 옵저베이션 데이터를 수집을 한 다음에는 포지션이 현재 위치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 현재 위치 계산 같은 경우에는 삼각 측량을 기반해서 현재 위치를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단순히 삼각 측량 기법을 이용해서 현재 위치를 계산하게 되면 멀티패스 에러라는 것이 발생하게 되는데 멀티패스 에러란 이제 여기 그림을 보시면 도심 지역에 건물들이 많은 곳 같은 경우에는 위성 신호가 라인 오브 사이트 바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건물에 반사되어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것과 반사되어서 들어오는 것 모두 들어오게 되는 그런 멀티패스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멀티패스에 의해서는 이제 그냥 단순히 삼각 측량을 이용하게 되면 큰 측이 오차가 발생해서 저는 이것을 보정해 줄 수 있는 멀티패스 에러 보정 알고리즘을 측의하는 데 적용을 했습니다. 멀티패스 에러 보정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 스퀘어 메서드 기반을 해서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에러를 조금씩 줄여나가서 조금 더 보다 정확한 위치를 계산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라즈베리 파이 인베디드 보드에서 계산되는 일들이고요.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에서 현재 위치를 계산을 하게 되면 사용자가 외부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시각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라즈베리 파이에서 계산된 위치 결과를 노트북으로 옮기게 되고 노트북에서 구글맵과 ENU 좌표계 그래프를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도록 시각화하였습니다. 실시간으로 인공위성 신호를 수신해서 내비게이션 메시지 데이터랑 옵저베이션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잘 수집이 되었고요.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알고리즘 적용해서 보다 정확한 위치를 추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험 영상이고 실제 저 이동하는 거에다가 시스템을 수신기랑 안테나랑 이런 거 다 달아서 움직이면서 신호를 수집하고 있는 거고 빨간색이 알고리즘을 적용하지 않은 거, 파란색이 알고리즘을 적용한 친구입니다. 근데 이제 건물이 없는 곳에서는 멀티패스 에러가 없기 때문에 둘 다 비슷하게 잘 추정을 하는데 건물 사이로 좀 들어가면서 빨간색은 이제 여기를 보거나 여기를 보거나 다 엄청 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보정이 돼서 실제 위치와 조금 더 유사하게 잘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 같은 경우는 지금도 되게 좀 먼 현재 위치랑 여기 현재 위치는 지금 진시와 원기도 사이가 되게 있고요. 네, 이상입니다. 잘 봤습니다. 저 그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네. 그 원래 그 알고리즘 보정한 거랑 보정 안 한 거를 빨간색하고 파란색으로 한 거잖아요. 네. 그거의 그 각각의 미도와 경도를 저렇게 그래프로 표현했다는 건데 그러면 저 수신계 그 실제 미도랑 경도는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이 진짜 실제 실제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만약 그걸 알 수 있었다면 이제 이 알고리즘과 이 알고리즘을 그러니까 적용한 알고리즘과 적용하지 않은 알고리즘을 정량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실제 이 위치가 정확하게 어딘지 그 미도 경도로 소수점까지 정확한 위치를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에러조차 그 에러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정량적인 평가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개선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그럼 알 수는 이제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고 실제 위치가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실제 위치를 비교해 보면 확실히 그리고 이제 그 그래프를 보면 그래프를 보면 빨간색 애가 이제 엄청 위아래로 실제와는 많이 다르게 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서 이제 멀티패스 에러를 보정한 친구가 좀 더 성능이 좋다. 그러면 레일을 깔아서 네. 알고 있는 등속 운동으로 하면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방법으로 데이터 실제 맞는 데이터를 얻을 수도 있긴 한데 제가 그것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